자, 구치소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내일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원래 내일 2시 10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전체적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네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아하. 이게 재판 전체를 중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 그러니까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그 주문하고 네. 몇 조, 형권 몇 조,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대로 법률 위반 몇 조가 적용되는 적용법조 부분만 생중계를 해야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유죄가 나오고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중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 중계에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처럼 도태우 변호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 신청을 냈는데요. 제한을 원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형량을 선고하고 그 관련 법령의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보도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1심에서 전면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전국적으로 방송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적법 절차의 원리,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나아가서는 피고인의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하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의 선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다 보면 피고인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출석을 안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힘들겠죠. 네. 근데 그 의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판결이라는 거 구조가 우리는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3심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1심에서 뭐가 나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무죄로 간주하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1심 재판이 이제 이 도태우 변호사에게는 생중계가 되면 이제 사실관계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을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뭐라고 뭐 협박을 해서 그 돈이 뭐 최순실의 뭐 저 승마에서 말 사는데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전부 부인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쭉 읽어주면 국민들이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유죄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급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법원 규칙이 작년에 딱 개정이 돼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반대를 해도 생중계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으로 개정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관의 재량권을 많이 넓혀준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최순실 재판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살짝 좀 돌아가 보면요. 재판 우리가 직접 생중계를 받지 못하지만 자막으로 계속 뜨죠. 그랬죠. 네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것과 생중계하는 것의 경중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네. 유일하게 탄핵당에서 이제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에다가 네. 그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목도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네. 공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령 씨는 이 생중계 이 방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뭐 이쪽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뭐
여러 차례 보도도 됐습니다만 박근영 씨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여전히 무죄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이 부분적인 제안을 해서 다 공개하지 말고 부분적 제안을 하면서 일부만 공개해라 하는데 박근영 씨는 쉽게 말하면 그냥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고 저쪽은 또 뭐라고 하는지 다 들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박근영 씨의 뭐랄까요? 의도? 입장?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좀 이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동생으로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감정적으로, 하시는 네. 부분이고 사실 뭐 선거는 결과만 알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거고 네. 저 말씀이 뭐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박근영 씨가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인척 관계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박근영 씨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고만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판 과정 전체를 봤으면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그것까지 다 공개됐으면 오히려 더 유죄 확신이 더 강하게 왔을 것 같은데 네. 박근영 씨가 이제 그 재판을 전체적으로 다 보신 네.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 법조계에서는 홍수민 아나운서 이 생중계 이 조치 방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린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고법 판사는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면서 중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무게감이 덜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변협회장 김현 회장이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모 판사겠죠.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과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아니 대법원 선고도 안 났는데 즉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냐 대한민국은 대법원 선고도 안 났는데 1심 선고를 중개하는 것은 그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걸 반대한다고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생중계 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혹시 앞서 이제 백승 변호사님은 이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백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이게 내일입니다만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네. 갑자기 오늘 이 법원이 그래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까? 그거는 거의 없고요. 단언컨대 없습니까? 네, 단언컨대 없고요. 네.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가처분이나 이렇게 급히 이제 뭔가 열리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요청을 하는 가처분은 네. 시작하기 전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뜨겁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일부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내일은 그냥 전체적으로 생중계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론을박 뜨거운 걸 혹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로는 이번 주에는 뭐 접견을 거의 안 하겠다는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장 교수님 예. 내일 뭐 불출석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지금 언론들이 점치고 있어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냥 지켜보는 시점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은 계속해서 유지할 네. 거기 때문에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을 생중에는 법원의 결정이거든요. 이 법원의 결정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법원은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 거지 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선례를 남긴다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했냐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이 선례가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서 네. 우리가 얘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건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공공의 이익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거 공개에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선고를 보여준다는 게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기소를 당했고 어떤 부분이 유죄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그 유죄, 무죄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나왔는지를 전부 다 목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 대법원 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 선거 때도 혹시 생중계 하나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네. 최순실 씨 때도 하나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첫 케이스로 박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공공의 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또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검찰의 면담 조사, 옥중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차례 정도 거부했나요?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1시간 30분 정도 만나고 왔는데 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뭐 의사로부터 약 처방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아들 이시영 씨가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어제 새벽 이 귀가한 내용 이시영 씨가 조사받았다는 얘기 또 언론 보도 통해 다 보도가 됐죠. 이 강훈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고 그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셈이죠. 지금 수면 유도제를 지금은 여태까지 드셨는데 진정제 처방을 하시겠다고 뭐 이렇게 시영 씨를 기소할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착잡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근데 시영 씨 문제는 각오를 하시는 지금 이시영 씨 조사까지 이제 아마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미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앞서 들으신 대로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시영 씨 문제는 각오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배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관련 혐의는 대체 뭐였는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영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이병모 청계전 사무국장과 40억대 배임의 공범으로 네. 적시되어 있는 건데 이병모 사무국장 MB 재산 관리인이다 이런 또 평가를 그렇게 되는 받았잖아요. 거죠. 중요한 경우는 이제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가 주도가 돼서 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원이라는 회사가 다스의 관계사인데 네. 그러니까 말 거꾸로죠. 다스가 큰 회사고 다원이 여기에 이제 일종의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일정적인 부당이득을 넘겨주는 뭐 돈도 빌려주게 되는 네. 이런 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그 이익이 갈 수 없는데 네. 결국 그러면 다스의 이익이 이시영 씨 이익으로 넘어가게 된 네. 그럼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으며 어떻게 네. 했는가에 대한 부분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네. 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득자인 공범인 이시영 씨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갖고 그 네. 혐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 아들 거기다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까지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착잡해하고 있다는 게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도 지금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할 거예요. 뭐 지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네.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아들까지 뭐 구속 기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범죄 혐의만 놓고 보면 이시영 씨도 구속영장 청구할 개연성이 원래 높아야 정상인데 보통 한 가족을 그렇게 뭐 일반인이라도 구속영장을 서로 그렇게 같이 하진 않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거고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 조사 강행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김윤옥 여사는 지금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은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 지금 조사 거부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김윤옥 여사도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 조사 강행의 의미가 신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참고인데 밀고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강행한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러 간다는 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아내도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하.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 그리고 이시영 씨 관련 얘기,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이 피의자 혹시 신분 전환이 되는지 여부도 뉴스파이터가 추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장 교수님,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불면증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마음이 막 배경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불면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부터냐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보통 불면증은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심경이 변화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이 불면증은요. 잠을 잘 못 들거나 아니면 도중에 자주 깨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인면이 어려워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이 변화는 아까 전에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심경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치소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내일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원래 내일 2시 10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전체적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네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아하. 이게 재판 전체를 중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 그러니까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그 주문하고 네. 몇 조, 형권 몇 조,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되는 법률 위반 몇 조가 적용되는 적용 법조 부분만 생중계를 해야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유죄가 나오고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중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 중계에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처럼 도태우 변호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 신청을 냈는데요. 제한을 원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형량을 선고하고 그 관련 법령의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보도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1심에서 전면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전국적으로 방송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적법 절차의 원리,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나아가서는 피고인의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하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의 선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다 보면 피고인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출석을 안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힘들겠죠. 네. 근데 그 의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판결이라는 거 구조가 우리는 급히 이제 뭔가 열리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요청을 한 가처분은 네. 시작하기 전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뜨겁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일부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내일은 그냥 전체적으로 생중계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론을박 뜨거운 걸 혹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로는 이번 주에는 뭐 접견을 거의 안 하겠다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장 교수님, 예.
내일 뭐 불출석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지금 언론들이 점치고 있어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냥 지켜보는 시점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해 그 일관성은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을 생중에는 법원의 결정이거든요. 이 법원의 결정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법원은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 거지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선례를 남긴다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했냐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이 선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건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공공의 이익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게 공개에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선고를 보여준다는 게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기소를 당했고 어떤 부분이 유죄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그 유죄, 무죄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나왔는지를 전부 다 목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다만 이 대법원 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 선고 때도 혹시 생중계 하나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최순실 씨 때도 하나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첫 케이스로 박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공공의 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또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검찰의 면담 조사, 옥중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차례 정도 거부했나요?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1시간 30분 정도 만나고 왔는데 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뭐 의사로부터 약 처방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들 이시영 씨가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 이 귀가한 내용, 이시영 씨가 조사받았다는 얘기 또 언론 보도 통해 다 보도가 됐죠. 이 강훈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고 그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셈이죠. 지금 수면 유도제를 지금은 여태까지 드셨는데 진정제 처방을 하시겠다고 뭐 이렇게 시영 씨를 기소할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착잡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근데 시영 씨 문제는 각오를 하시는 지금 이시영 씨 조사까지 이제 아마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미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앞서 들으신 대로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시영 씨 문제는 각오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배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관련 혐의는 대체 뭐였는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영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이병모 청계전 사무국장과 40억대 배임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건데 이병모 사무국장 MB 재산 관리인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경우는 이제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주도가 돼서 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원이라는 회사가 다스의 관계사인데 그러니까 말 거꾸로죠. 다스가 큰 회사고 다원이 여기에 이제 일종의 납품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일정적인 부당이득을 넘겨주는 뭐 돈도 빌려주게 되는 이런 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그 이익이 갈 수 없는데 결국 그러면 다스의 이익이 이시영 씨의 이익으로 넘어가게 된 그럼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으며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득자인 공범인 이시영 씨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갖고 그 혐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 아들 거기다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까지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착잡해하고 있다는 게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도 지금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할 거예요. 뭐 지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네.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3심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1심에서 뭐가 나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무죄로 간주하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1심 재판이 이제 이 도태호 변호사에게는 생중계가 되면 이제 사실관계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을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뭐라고 뭐 협박을 했고 협박을 해서 그 돈이 뭐 최순실의 뭐 저 승마에서 말 사는데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전부 부인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쭉 읽어주면 국민들이 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유죄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급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법원 규칙이 작년에 딱 개정이 돼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반대를 해도 생중계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으로 개정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관의 재량권을 많이 넓혀준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최순실 재판하고 저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살짝 좀 돌아가 보면요. 재판 우리가 직접 생중계를 받지 못하지만 자막으로 계속 뜨죠. 그랬죠. 네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것과 생중계하는 것의 경중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네. 유일하게 탄핵당에서 이제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에다가 그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목도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네. 공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는 이 생중계 이 방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뭐 이쪽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뭐 여러 차례 보도도 됐습니다만 박근영 씨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여전히 무죄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이 부분적인 제안을 해서 다 공개하지 말고 부분적 제안을 하면서 일부만 공개해라 하는데 박근영 씨는 쉽게 말하면 그냥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고 저쪽은 또 뭐라고 하는지 다 들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박근영 씨의 뭐랄까요? 의도? 입장?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좀 이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동생으로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감정적으로, 하시는 네. 거고 사실 뭐 선고는 결과만 알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거고 네. 저 말씀이 뭐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박근영 씨가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인척 관계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박근영 씨는 지금 박 전 대통령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고만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판 과정 전체를 봤으면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그것까지 다 공개됐으면 오히려 더 유죄 확신이 더 강하게 왔을 것 같은데 네. 박근영 씨가 이제 그 재판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네.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 법조계에서는 홍수민 아나운서 이 생중계 이 조치 방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린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고법 판사는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면서 중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무게감이 덜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변협회장 김현 회장이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모 판사겠죠.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과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아니 대법원 선고도 안 났는데 즉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냐 대한민국은 대법원 선고도 안 났는데 1심 선고를 중계하는 것은 그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걸 반대한다고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생중계 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혹시 앞서 이제 백승 변호사님은 이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백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이게 내일입니다만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네. 갑자기 오늘 이 법원이 그래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까? 그거는 거의 없고요. 단언컨대 없습니까? 네, 단언컨대 없고요. 네.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처분이라 이렇게